어린 왕자 열. 어린 왕자는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그리고 330 가까이에 있었다. 그래서 견문을 넓히고 일자리도 찾을 생각으로 그 행성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행성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왕은 보랏빛 천과 흰 족제비 털로 만든 망토를 걸치고 소박하지만 장엄한 왕자에 앉아 있었다. 시다가 왔도다.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왕이 외쳤다. 어린 왕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지? 왕에게는 세상이 아주 단순하다는 걸 어린 왕자는 몰랐다. 왕한테는 모든 사람이 신하인 것이다. 짐이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 드디어 누군가에게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는지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을 찾으려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왕의 아름다운 족제비털 망토가 행성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그래서 그대로 서 있었다. 피곤했던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왕을 아열한 자리에서 하품을 하다니 예의에 어긋나느니라. 왕인 말했다. 하품을 그만오라. 어쩔 수 없었어요.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오랫동안 여행을 했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요. 그러하다면 왕이 말했다. 하품을 명하노라. 누가 하품하는 것을 본지도 여러 해 되었도다. 하품이 신기하도다. 어서 하라. 다시 하품을 하라. 짐이 명하노라. 무서워서 하품을 못하겠어요. 부안해진 어린 왕자가 더듬더듬 말했다. 왕이 떼꾸했다. 그렇다면 때로는 하품을 하고 때로는 하품을 난처했는지 왕은 말끝을 얼버무렸다. 왕은 자기 권위가 존중되기를 원했다. 왕은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군주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치에 맞는 명령만 내렸다. 만약 왕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짐이 어떤 장군에게 바닷새로 변하라 명했으나 장군이 그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그건 장군의 잘못이 아니니라. 짐의 과오니라.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쭈뼛쭈뼛 물었다. 앉으라. 명하노라. 대답한 왕은 족제비털 망토 자락을 위엄있게 걷어들였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궁금했다. 행성은 아주 작았다. 왕은 실제로 무엇을 다스릴 수 있을까? 폐하,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을 명하노라. 왕이 조급하게 말했다. 폐하는 뭘 다스리시나요? 모든 것. 왕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 왕은 자기 행성과 다른 행성과 다 별을 가리키는 신용을 했다. 저 모든 것을요? 어린 왕자가 물었고 저 모든 것을 왕은 대답했다. 그는 절대적인 왕이며 모든 것의 왕이었다. 그럼 별도 폐하의 명령에 따르나요? 물론 그러하니라. 왕이 말했다. 즉시 따르노라. 짐은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노라. 그런 권력이 어린 왕자에겐 놀라울 따름이었다. 만약 그런 권력이 있다면 의자를 뒤로 옮기지 않고도 노를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 아니 100번, 200번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왕자는 버려져 있을 작은 행성이 생각나 조금 울적해졌는지 용기를 내어 왕에게 청했다. 노를 보고 싶어요. 부탁을 들어주세요. 폐하한테 질 것을 명해주세요.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나비처럼 이곳 저곳 따라다니라 명했다거나 비극적인 작품을 한 편 쓰라고 명했다거나 바닷새로 변하라고 명했으나 장군이 따르지 않았다면 누구 잘못인가? 장군 잘못인가? 짐의 잘못인가? 폐하 잘못이요. 어린 왕자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옳거니
따를 수 있는 명령을 해야 하느니라. 왕이 말을 이었다. 올바름 위에 건의가 서느니라. 만약 그대가 백성들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 명한다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라. 짐의 명령이 타당하기에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로다. 그럼 노을은요? 한 번 질문했다며 포기를 할 줄 모르는 어린 왕자가 왕에게 물었다. 노을을 보게 되리라. 짐이 명할 것이니라. 허나 짐의 통치 원칙에 따라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그게 언제가 될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어흠, 어흠. 왕은 두꺼운 달력 같은 걸 뒤져보더니 대략 오늘 저녁 7시 40분쯤 되이니라. 짐의 병이 얼마나 훌륭하게 수행되는지 똑똑히 보게 되리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노을을 못 보는 것이 섭섭했다. 그리고 벌써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여긴 제가 할 일이 없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 갈래요. 가지 말라. 신하가 생겨 몹시도 뿌듯하듯 왕이 말했다.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겠노라. 무슨 벼슬로? 무슨 벼슬요? 판사로 임명하노라. 하지만 여긴 재판할 사람도 없는걸요? 네가 어찌하느냐? 왕이 말했다. 짐은 아직 왕국을 순시한 적이 없느니라. 짐은 늙었고 마차를 둘 자리도 없고 걷는 것도 피곤한 일이로다. 제가 이미 다 살펴봤어요. 행성 반대편을 둘러보면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하지만 거기에도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을 심판하라. 왕이 대답했다. 그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니라. 남보다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법이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건 진정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저는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디서든 저를 심판할 수 있거든요. 이별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짐의 행성 어딘가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있노라. 밤이면 소리가 나느니라. 그대는 이 늙은 쥐를 심판해야 하느니라. 때로는 쥐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쥐의 목숨은 그대의 공정함에 달려있느니라. 그러나 매번 사면토록 하라. 오직 하나뿐인 쥐니라. 저는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형을 내리는 건 싫어요. 이제 가야겠어요. 아니 되느니라. 왕은 말했다. 어린 왕자는 떠날 채비를 마쳤으나 나이든 왕을 섭섭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만약에 폐하의 명이 즉시 수행되기를 원한다면요. 이치에 맞는 명을 내리면 돼요. 예를 들어 1분 내로 떠나라던가. 지금 조건이 갖추어진 것 같은데요. 왕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기에 어린 왕자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결국 한숨을 내쉬면서 길을 떠났다. 그대를 외교관으로 임명하노라. 왕이 황급하게 외쳤다. 무척 근엄한 표정이었다. 포른들은 참 이상해. 여행을 하는 내내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